혹시 여러분도 매년 받는 종합검진이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비싼 검진 패키지들이 병원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40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내과 전문의 정호식입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있을 때 경험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병원 건강검진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검진들로 조기 발견된 의미 있는 질환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보다는 비싸고 화려해 보이는 검사들로 패키지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40년 의료 현장에서 깨달은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검진 2가지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진 3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수백만 원을 아끼고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만 알려줬던 건강검진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작년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350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 검진에서 간에 작은 혈관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99% 양성 종양이지만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선생님, 제가 간암에 걸린 건가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결국 건강했던 분이 검진 때문에 병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없이 목격한 일들이에요. 반면 정말 중요한 검사는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68세 김철수 씨는 매년 100만 원짜리 종합검진을 받아오셨는데 정작 대장 내시경은 힘들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어요. 그러다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이미 대장암 3기였습니다. 선생님, 매년 그렇게 비싼 검진을 받았는데 왜 못 찾았나요?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는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 동료 의사들이 말렸습니다. 병원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다. 의료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보아온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열리는 경영진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검진센터 매출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환자의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수익이 먼저였습니다. 마케팅 팀에서는 40대부터는 뇌 MRI가 필수입니다. 50대라면 전신 PET-CT를 권합니다. 같은 광고 문구를 만들어냈어요. 과연 이게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권고일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 VIP 고객이던 65세 최영희 여사님은 매년 500만 원짜리 프리미엄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 패키지에는 전신 MRI, PET-CT, 심장 초음파, 뇌혈관 조영술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3년 연속 받으신 결과 매번 미세한 이상 소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뇌에 작은 백질 변성, 간에 낭종, 갑상선 결절, 신장에 단순 낭종. 의학적으로는 모두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거나 양성 병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매번 결과를 듣고 며칠씩 잠을 못 이루셨어요. 선생님, 뇌 이상이 있다니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요? 간에 물혹이 있다는데 간암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정상범위라고요. 그런데 다음 해에 또 같은 검사를 받으시고 또 같은 걱정을 하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최 여사님은 건강검진 때문에 건강염려증이 생기셨어요.
매일 인터넷에서 자신의 증상과 비슷한 병을 찾아보며 불안해하셨죠. 어느 날 최 여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검진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걱정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환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고 있구나. 이런 일이 비단 최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저에게 털어놨어요. 원장님, 검진 받으신 분들이 결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상이라고 해도 불안해하시고. 멀쩡하신 분들이 검진 받고 나서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병원장으로서 이런 현실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건강검진 패키지를 전면 개편했어요. 불필요한 검사들을 빼고 정말 필요한 검사들 위주로 구성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진센터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환자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질환 발견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했고 일부 동료 의사들은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의료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검진 2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검진들은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 필수 검진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검사가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 2위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해요. 더 중요한 것은 대장 내시경으로 암의 전 단계인 용종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용종에서 암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하면 암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한만수 씨는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권유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2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이미 초기 암세포가 형성되고 있었죠. 다행히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치료 없이 완치되었어요. 선생님, 증상도 없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1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한 씨는 지금까지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계십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시작해서 정상이면 5년마다, 용종이 있으면 1년에서 3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미루시는데 지금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필수 검진은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위암의 특징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64세 이순자 씨는 평소 소화가 잘 되고 식욕도 좋으셨어요. 그런데 국가암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셨죠. 검사 결과 위 상부에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1cm도 안 되는 작은 암이었어요.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35세부터 시작하세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1년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검사만 정기적으로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의 30% 이상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라면 1, 2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해요. 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불필요한 검진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들면서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불필요한 검진 3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 없을 때 받는 전신 PET-CT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 전체를 한 번에 스캔해서 암을 찾는 검사입니다. 들으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방사선량이 너무 많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500번 찍는 것과 같아요. 둘째, 가짜 양성이 너무 많습니다. 100명이 받으면 20명 정도가 의심스럽다는 결과를 받는데 실제 암인 경우는 한두 명 뿐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괜히 불안해하며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셋째,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들어요. 간단히 말해서 증상도 없는데 굳이 받을 필요 없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할 때 받는 뇌 MRI입니다. 40대부터 뇌 MRI 필수라는 광고 믿지 마세요.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없으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뇌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변화를 보고 뇌에 이상이 있다고 걱정하게 됩니다. 또한 작은 양성 종양이 우연히 발견되면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평생 뇌종양 환자라는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해요. 한 번에 50에서 100만 원씩 들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혈액으로 하는 암 검사입니다.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찾을 수 있다? 너무 좋은 얘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감기만 걸려도, 변비가 심해도, 스트레스만 받아도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결국 10명 중 8명은 암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추가 검사를 받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필요한 불안과 의료비만 늘어나는 검사예요. 정리하자면 꼭 받아야 할 검사는 딱 두 개입니다. 대장 내시경 50세부터 5년마다, 위내시경 40세부터 2년마다. 이 두 검사는 비용도 저렴하고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병원들은 이런 불필요한 검사를 계속 권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있을 때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마케팅팀 직원이 제게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옆 병원에서 뇌 건강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반응이 좋답니다. 뇌 MRI, 뇌혈관 조영술, 인지기능, 검사를 묶어서 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뇌 MRI를 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병원은 그런 패키지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다른 병원들은 다 아는데 왜 우리만 안 하나요? 검진센터 매출이 계속 줄어들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저는 의학적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많은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검사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VIP, 종합 정밀 같은 이름이 붙은 검진 패키지들을 조심하세요. 이런 패키지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싼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신 MRI, PET-CT, 3D CT 같은 고가 검사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장 내시경이나 이내시경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화려한 마케팅 문구를 사용합니다. 최첨단 장비로 몸속 구석구석 검사, 숨어있는 암까지 모두 발견, 평생 한 번은 받아야 할 검사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의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셋째, 불안 마케팅을 합니다. 40대부터는 뇌검사가 필수, 조기 발견이 생명, 늦으면 후회합니다 같은 메시지로 불안감을 조성해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광고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직장인 김모 씨,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뇌 검사였죠. 뇌 MRI로 조기 발견한 뇌종양, 다행히 수술로 완치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뇌종양이 정말 치료가 필요했던 건지 수술 없이도 괜찮았던 건 아닌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많은 뇌종양은 크기가 작고 성장이 느려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수술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준 건강검진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원칙 1. 증상이 없으면 기본 검사만 하세요.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기본 검사만 받으세요. 혈액 검사,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혈압 측정,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용도 10에서 20만 원 정도로 저렴해요. 원칙 2. 증상이 있으면 그에 맞는 검사만 하세요. 두통이 있으면 뇌 MRI, 가슴 통증이 있으면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혹시나 해서 받는 검사는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원칙 3. 비싼 검사일수록 신중하게 하세요. 100만 원 이상 되는 검사는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다른 의사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원칙 4. 연령대별 맞춤 검진을 하세요. 20, 30대는 기본 검사와 여성이라면 자궁경부암 검사, 40, 50대는 기본 검사와 이내시경, 여성이라면 유방암 검사, 50대 이상은 기본 검사와 이내시경, 대장내시경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검사는 피하세요. 제 아들이 35세인데 어느 병원에서 뇌 MRI를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받는 건 돈 낭비입니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제 딸은 45세인데 매년 이내시경과 유방암 검사만 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신 적 말입니다. 간에 낭종이 있다. 갑상선 결절이 보인다. 폐에 작은 결절이 있다. 이런 결과를 듣고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검진 때문에 병이 되는 것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최현숙 씨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 좌엽에 1.2cm 크기의 낭성 병변 관찰됨. 추적 관찰 필요. 최 씨는 이 한 줄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인터넷에서 간 낭종을 검색하고 간암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글을 보며 불안해하셨죠. 6개월 후 추적 검사를 받았는데 크기 변화 없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계속 걱정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최 씨는 건강염려증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간 낭종은 성인 인구의 20% 정도가 가지고 있는 매우 흔한 양성 병변입니다. 치료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지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첫째, 의사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모든 것을 다 적어 넣습니다. 아주 작고 의미 없는 소견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두 기록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죠. 둘째, 검진센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검진 의사들은 환자와 지속적인 관계가 없어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인터넷 정보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간 낭종을 검색하면 간암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이 잔뜩 나와요. 대부분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즉 질병이 아닙니다. 검사에서 뭔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두 병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양성 병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이상 소견의 80% 이상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검진 결과 해석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일단 침착하세요.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문제없는 경우가 많아요. 2단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검진센터 의사가 아닌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3단계 추가 검사가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추적 관찰 필요라고 되어 있어도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단계 인터넷 검색은 자제하세요. 인터넷에는 극단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키울 뿐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비대증 의심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완전히 절망하셨습니다. 이제 화장실도 못 가게 되는 건가? 수술해야 하나?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에 비해 매우 경미한 정도였고 약물 치료도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지만 보고는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한 달 동안 우울해 하셨던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병원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한 환자가 병원에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추가 검사도 받고 자주 병원에 오고 다양한 과를 방문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의료비 부담만 늘어나죠. 제가 은퇴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건강검진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고 의미 있는 결과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 환자 중에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에 집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에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수백만 원짜리 검진보다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40년 의료 현장에서 겪은 진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동료 의사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의료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불필요한 검사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은퇴한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제가 9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비싼 검진 때문이 아니었어요.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불필요한 검진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의학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들에게 꼭 보여드리세요. 불필요한 검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모두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호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